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매체들은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일본 매체는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거론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한일 양측 간 오간 구체적인 대화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알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대화를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구체적인 대화를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 본인들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우리은행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을 어떤 인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쪽의 인사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을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검찰 우병우, 황교안 이런 분들하고 또 친분이 있죠. 그 어떤 딜이 있었냐 이런 의혹도 좀 있었었고, 한간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형식적인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검사가 구형만 또 정의로운 척하고 선고는 낮게 선고되는 사법부의 어떤 농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대장동 50억 클럽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섰고요. 뭐 주거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 사무실 뭐 다 이렇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를 할 때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이곳에서 일하면서 박 전 특검을 보좌를 했던 양재식 변호사, 이분도 지금 같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지목된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좀 지목을 받고 있는 건데, 특히나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이 양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또 녹취록에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뒤에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형식적인 압수수색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반성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방미 중에 전광훈 아시죠?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개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통일이라는 말이 지금 뭡니까 이게? 과거 군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정말 우매한 발언이죠.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라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런 사과를 했죠.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첫 주말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SNS에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 정도면 당에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을 자꾸 이렇게 두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불신만 커지는 거고, 결국에는 정치의 불신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시키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좀 도려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도착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죠. 늦게 와서 죄송하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광주 땅을 밟았다고 하죠. 뭐 미국에 계셨으니까 이분이. 늦게 오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첨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하생략입니다. 미국에 체류하던 전우원 씨, 유튜브죠. 본인의 유튜브 등을 통해 뭐 인터뷰들도 하고 그러셨어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를 하고 뭐 본인의 마약 투여 사실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함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었죠. 근데 뭐 이제 풀려나기는 한 건데 5.18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젯밤에 석방된 이후 바로 광주로 향한 겁니다. 5.18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사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론이 반반으로 엇갈리곤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전우원 씨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의 손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신의 일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고 더군다나 또 미국에 있던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광주까지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사죄를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정치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좀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우원 씨의 용기에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